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윙의 막바지인 거죠. 네, 스윙. 저평가 우량주를 기준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개념은 이제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 상태이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저평가 성장주나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밑에서. 네, 이쪽에서. 그래서 산업별로, 업종별로. 네,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한국형 가치 투자라든지. 이쪽에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는 이 가치 투자 관련된 이 모든 책들, 이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라든지, 아니면 이 가치 투자 발굴 비법이라든지, 그리고 이 책 사이사이 여기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데, 저희가 만든 교재에 보시면, 중간중간 계속 책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네, 빼달라고 하도 요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뺀 책들인데, 이런 책들, 이게 이제 제가 초급이 읽을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가치투자 발굴법 최소한, 그 정도는 읽은 상태에서 읽으셔야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높은 책들을 이제 뒤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읽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이 앞부분이었던 거예요. 요 책과 요 책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약간 개념은 쓰는데 여전히 잘 몰라요. 근데 이 세 책을 보면 이제 개념이 많이 잡히죠.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시라고 한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개념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면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어렵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감동을 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거죠. 스텝 1, 한 발을 한번 내딛어서 한 계단 올라가 보고, 한 계단 조금만 더 올라가 보고, 한 계단 좀만 더 올라가 보고. 작전주가 뭔지를 알아야 우량주랑 작전주의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테마주가 뭔지를 알아야 우량주랑 테마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급등주가 뭔지를 알아야, 그죠? 우량주 중에서 급등하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작전주 중에서 급등하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테마주 중에서 급등하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기술적 분석으로만으로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적 기법을 동원을 하는 게 스텝 3였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도 이해를 못하세요. 사실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 요 정도 시간을 저하고 같이 이제 실전을 하는 거죠. 실전 트레이딩을 같이 하면서, 재료를 이제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공 쪽인 거예요. 내공을 좀 더 키우셔야 돼요. 요거 배웠다고 해가지고 주식 잘하냐? 그건 아니고요. 스윙 기법 배우는 거예요. 스윙 기법.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트를 봤더니, 모든 차트에는 하락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조정받는 기간도 있고, 이런 것들, 살짝 하다가 횡보하다가, 이런 각각의 용어들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래야 갑자기 많이 오르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오르는 포인트들. 이 갑자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 왜 갑자기 저기서 많이 오를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나갔던 거고요. 그죠? 대시세 종목의 비밀까지 끝냈죠.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전주와 테마주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해를 해야 급등하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급등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제부터는 급등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저는 그 부분이 바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텝 1, 스텝 2에서 배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걸 토대로 해서 심리적 기법을 동원을 해야 급등을 잡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급등 포인트를 잡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최대한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급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많이 벌기 위해서 연습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초단기 매매법을 배우시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습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연습을. 3분봉 가지고 막 하니까. 여기까지는 1봉 가지고 했잖아요. 이제 3분봉 가지고 막 하는 거죠. 이 연습을. 3분봉 가지고 하다가 이제 1봉하고 3분봉을 결합시키고요. 주봉하고 1봉하고 결합을 시키고요. 3분봉하고 1봉하고 주봉을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봉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여전히 모든 설명은 다 1봉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쪽도.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이 3개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재료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투자를 배우기 위한 개념, 심리적인 개념들이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대중심리인 거죠. 대중심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거래량인 거죠.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갑자기 평소에 매매가 별로 안 되던 종목이 매매가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매가 많이 일어나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급등주 매수법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타트 이하의 급등주 매수 이해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스윙의 매매법을 제가 총 3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매매법은 돈을 무조건 벌 수밖에 없는 매매법. 저평가에서 잡아라. 그래서 저평가 매수법을 배운 거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벌자. 그래서 시그널 매수를 배운 거죠. 좀 더 벌자. 이왕이면 왕창 벌자. 그게 이쪽입니다. 급등주 매매법. 동일한 시간을 두고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잡냐? 그게 신기한 거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이제 종목마다 갑자기 이렇게 빵 뜨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게. 이 급등주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 있어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 급등 가능한 포인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급등주의 정의와 조건, 그리고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속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면 지금 현재 차트에, 과거 차트죠. 그 안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시장에는 호재가 출현 무조건 하는 거야. 뉴스가 터지든 아니면 공시가 나오든. 근데 차트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신호를 딱 보내버리면 이미 이제 차트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시장에는 악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인데,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 말을 한국말인데도 봐도 모르거든요. 그죠? 급등주의 정의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급등주란 뭐냐? 급등주란 최소 5% 이상의 장대 양봉이 필요하다. 그 장대 양봉은 거래량을 동반을 최소 30%
300% 이상은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장대 양봉은 거래량만 동반돼서는 안 된다. 심리적 저점 구간에 있으면서, 예. 심리적 저점 구간, 반드시 이 구간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발생된 장대 양봉이어야만 하고 거래량이 300% 이상 무조건 떠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식에 맞지 않으면 걔는 급등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조건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지난 20일봉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은 현재가, 네, 그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빔을 쏘잖아요. 네, 이게 빔 쏘는 얘기예요. 빔을 내가 딱 쐈을 때 지난 20일봉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빔의 높이가. 그리고 꼬리는 다 그 빔이 통과 가능하거든요. 그냥 뚫어버려요. 그 빔이 워낙 세서. 지금 방금 한 얘기는 아직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 등 세력의 움직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 기관과 외국인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그죠? 계속 이제 열기 시작하죠. 이 급등주 매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력의 움직임을 계속 동향 파악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분봉과 1봉과 주봉 모두 다 매집이 돼 있는지 여부를 이제 OBV에 U마크 발생하는 걸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적을 동반한 급등주인지 아닌지, 예, 작전인지 성장주인지, 예,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작전주냐 성장주냐를 구분하는 팩트, 예, 그거는 과거의 실적인 거죠. 그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란 가장 단순한 총매출, 예, 매출이 일단은 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거에 비례하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순이익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죠. 예, 항상 자연스럽게 당연한 얘기만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주가 돼요. 예, 저평가 우량주가 성장주로 되는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이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저는 저평가 성장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점 기준 어떤 종목이냐? 얘네들이 그런 거에 해당된다. 이해되셨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찾아요. 저는 이제 엑셀로 평소에 다 분석을 해놓은 거죠. 저 오른쪽에 지금 이제 이쪽에 숨김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딱 풀어버리면, 네, 저 오른쪽에 그 내용들이 쫙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매출, 영업이익, 포괄순이익, 그 다음에 자본총계 대비 이익잉여금, PBR 퍼, 그다음에 EPS, BPS, 수익 증감 여부, 다 있죠. 네, 수식으로 다 만들어 놨고요. 이 모든 조건식을 다 만족을 하면 급등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말은 쉽죠. 네. 실적을 동반한 급등주인지 재료 확인 필수.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죠, 처음에는. 자, 스타트이어의 급등주 2에 이제 아세아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 이 급등주는 장대 양봉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예요. 급등주는 장대 양봉의 최고가까지 무조건 오른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마찬가지고요. 뭐 아세아텍이라고 해가지고 다를 것도 없고요. 전 종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 종목. 그래서 항상 심리적 저점 구간을 먼저 이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그래프가 이상한 부분은 다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저점을 긋고요. 3년짜리죠. 그러면 진하게 긋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점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오른쪽 3년 이내 최고점.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이 떴냐, 이 라인 근처에서 떴냐, 이 라인이 있고 이 전에는 고점이 여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된 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점이 바뀐 첫 번째 시점이 여기였던 거죠. 이 순간 틱 바뀌는 거죠. 역대 최고점이. 그래서 심리적 고점이 높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내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 3등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등분 대충 할게요. 그냥 6등분 하면 되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찍어 놓고요, 일단. 그리고 이쪽도 이제 대충 3등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한 반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심리적 저점을 이렇게 거놓고요. 검증 들어갑니다, 이제. 검증할 필요도 없죠.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죠? 검증할 필요도 없어 보여, 그죠? 시간 낭비죠. 조만간 가는데, 조만간이, 뭐, 바로 오고 계속 오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웃긴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죠? 장대양봉의 최고점, 심리적 저점이 맞으면, 여기까지 무조건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고, 2달 있다 갈 수도 있고, 뭐, 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는 안 망하고, 이 아세아텍이라는 회사는 안 망해요. 사람들이 이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냐.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이 포인트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20일봉을 덮냐 안 덮냐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20일을 세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한 달이 21일 넘으니까 당연히 넘겠죠. 2달이니까. 얘가 이제 장대 양봉이 되는 거죠. 거래량은 동반이 됐고요. 이해됐죠? 이런 포인트들이 언제 나타나냐? MACD가 0돌파된 전후로 나타나더라. MACD가 0돌파된 전후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더라.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보이시죠? 다. 제가 왜 MACD를 켰는지.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사는 거는 스토캐스틱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말고. 얘가 알려준다는 거죠. 사는 타이밍은.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좀 이제 보이시죠? 뭘 보셔야 되는 건지, 어딜 보셔야 되는 건지. 그래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다 나오는 거죠. 이 한 페이지에. 한 종목 더 보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한 종목.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달 넘게 이제 이렇게 오른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가 심리적 저점이라면 최고점까지 오르고 다음날 올랐죠. 최고점까지 오르고 다음날 바로 올랐죠. 최고점까지 무조건 간다고 했는데 한 달 반이 걸린 것 뿐이에요. 제가 뭐 내일 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지만 조만간이 1년 뒤는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3개월 이내긴 하지만 조만간 간다. 뭐 3개월까지 거의 가지도 않습니다. 한두 달이면 이제 바로 그 시점까지는 가기 때문에 당일 발생된 최고가까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당일이라는 개념이 오늘만이냐 그리고 이 거래량을 산출할 때 전일 대비냐 전일 대비냐 이거는 첫 번째 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봉. 근데 두 번째 봉, 세 번째 봉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평소 거래량 대비 평소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인 양봉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거래량이 동반되고 앞에 21선을 얘도 덮고 얘도 덮고 얘도 덮기 때문에 그죠? 이 세 개가 다 덮고 있어요. 얘도 덮고 있고 얘도 덮고 있거든요. 이해됐죠? 여기가 심리적 저점인지 아닌지는 전체 그래프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급등주가 발생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영문에서 보는 거죠. MTS에서. 내가 이제 이거는 HTS를 안 쓴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내가 밖에 있는데 이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할 거냐? 예, 세팅 해놨잖아요. 그죠? 이쪽에 S환경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얘네들이 MTS에 그대로 노출이 돼 있죠. 얘 먼저 뜨게 해놨거든요. 제가 세팅을 할 때. 그죠? 제일 위에다가 제가 조건 검색을 넣었을 때 제일 위에 제가 오전 급등 한번 먼저 확인을 빨리 해라. 예, 얘네들 중에서 예, 등락률을 보고 제일 높은 애부터 확인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 얘가 급등 가능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날의 최고가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급등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급등한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급등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건 얘거든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애가 등락률이 제일 높은 애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왜 얘부터 확인하는지. 예, 그걸 빨리 보셔야 되는 거죠. 얘부터 확인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조 시프도 보시면 4조 시프도 갔죠. 그죠? 옴니 시스템은 아직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안 가는 데는 이유가 항상 있어요. 거래량이 부족하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이쪽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죠? 아비코 전자도.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삼진 같은 경우에 이쪽까지만 넘어가고 아직 안 넘어갔죠. 네. KMH 여기까지만 넘어가고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세 종목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을 찾아낸 거죠. 다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서부터 찾아보니까 위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가는. 이해되셨죠?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늘의 최고점까지 조만간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어떻게 될 것 같다? 오늘의 최고점까지 조만간 간다. 오늘의 최고점까지 조만간 간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한테 배우시면 안 되는 거죠. 저게 뭐냐? 저게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반드시 시장에는 호재가 출현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네이버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전 몰라요. 한두 종목도 아니고, 그죠? 매일 떠요, 매일. 매일 뉴스가 뜨고, 그걸 어떻게 제가 매일 알려드려. 그죠? 그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분석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들 중에 일부를 저한테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예,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나가는 건지. 저는 이제 낚시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어떤 거 고르면 되는지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가서 사갖고 오는 거는 직접 가서 사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직접 가시는 거고. 예, 가끔 뭐 제가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이 이 투두리스트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예. 저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문 들어가시라는 거죠. 예, 알려주니까. 그러면 제가 영문 세팅을 어떻게 해놨냐면 금융망 차트하고 밑에 거래량을 표시하는 거를 날려버리고 제가 OBV 표시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금융망 차트하고 OBV를 3분봉, 주봉, 1봉으로 확인하는 거죠. 뭘 보아야 되는지는 이미 알려드렸던 거고 제가 뭘 봐야 되는지는 금융망 차트 갑니다. 바로. 그죠? 그 다음에 OBV 바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거래량은 날려버렸죠. 제가. 자, 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죠? 제가 관심 가지라고 한 부분은 여기서부터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물고 5개 남았을 때. 네. 왜?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240번 보라겠죠. 그리고 MACD 빨리 키라고 했죠. 그죠?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 결정해야 되는 거죠. 투자죠, 투자. 빔 쏘라고 했죠, 빔. 빔 쏘라고. 빔 쏘라고. 그죠? 오늘 또 빔 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그죠? 오늘 빔은 지금 여기까지 쐈거든요. 다 통과가 돼버리거든요, 이거. 그 정도로 강력한 빔이거든요, 이 빔이. 왜? 그걸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환호.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면, 뭔 일이니까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럼 빨리 네이버한테 물어봐야죠. 뭔 일 있어? 저한테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경제TV.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한테. 한국경제TV라고. 전 모르니까 이 회사가 뭘 하든 말든 뉴스로 보시든지 뭔 일이 있나 도대체 왜 뜨는 거죠? 저도 몰라요. 그러면은 뉴스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찾아야 되냐면 이날 기사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날 기사 3월 18일 날 발생한 기사 그죠? 그날 장대항목 떴잖아요. 이날 전후로 뭔가 기사가 딱 떴으니까 이런 날이 그죠? 이날 밤에 떴든지 이날 아침에 떴든지 뭐 오후에 떴든지 이날 떴든지 또 뜨고 뭐 지금 어떤 기사가 지금 계속 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거 어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작전주 2에서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광고 마케팅 열심히 한다고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누가 세력이 이거 이제 그레이 처리해도 되죠. 제가 전 종목 공통 조건이니까 이게 이제 전 종목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 종목이 다 급등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막 광고 때리고 있다고요. 어떤 광고인지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뭐 한국경제TV에서 또 막 뭔가 뉴스 떠졌을 거고 4월 18일 또 뉴스 나오고 주목받는 뉴스들이 막 뜨는 거죠. 한국경제TV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경제들을 살만한 호재 뉴스가 막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뭔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찾아보세요. 그냥 각자가 증권통에서 기술적 분석 이 증권통에서 기본적 분석이 먼저요. 기본적 분석 항상 증권통 들어가셔서 기본적 분석 시가총액부터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줄 알잖아요. 이런 애들 다 그죠? 이상한 숫자 영업현금 흐름에 이상한 숫자 그 다음에 재무현금 흐름에 이상한 숫자 이상하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으로 큰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매출처럼 막 매출액만큼의 큰 숫자 이상한 숫자가 막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뭔지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게 빚을 갚은 건지 대출 갚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기업이 얼마나 대표이사가 무능하면 대출을 갚아버리냐 사업자금은 안 쓰고 굉장히 싫어하는 뉴스죠. 그런 숫자들이 있는지 그럼 실제로 떨어지는 거죠. 주가가 저만 싫어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익이 오면 충분한지 이런 거 보시라는 거죠. 증권통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죠. 스토캐스틱, MACD, 막 RSI 다 어느 정도 포인트인지 RSI 특히 50 돌파 가능한지 그래야 급등하니까 RSI를 50 돌파 시점 돌파해가지고 이미 날아갔네요. 이해되셨죠? 뭘 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서 어떤 차트에서 어떤 보조지표에서 뭘 봐야 되는 건지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OBV는 뭐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 지금 매집이 막 계속되고 있었어요. 역대 최고점하고 지금 여기인데 그죠? 여기죠. 여기가 역대 최고점인데 이미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정도 시점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미 앞에서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얘는 급등한다고. 내가 안 산 거지. 이해되셨죠?
예, 내가 지금 뭘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이 6개월 포인트 특히, 예, 6개월. 기다리는 게 낫죠. 저도 신기해요. 예. 그냥 선 하나, 딱 걷는데 그냥. 게임 세신 거죠. 사시는 게 맞죠. 저런 포인트들. 심리적 분석이죠. 방금 그린 선 하나로 끝난 거죠. 예, 선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3엔 오르는. 신기하죠,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 그냥 3은 신기한 거죠, 그냥. 마냥 신기하고. 이상하네. 왜 3은 벌지? 왜 3은 벌지? 예? 환단 하나를 그냥 드시는 거죠. 예, 환단이라고요. 환단. 언제 사면 돼? 그냥 선 하나만 그세요. 예, 6개월짜리. 네이버에서 이제 급등재료 검색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고점 빵 했는데 이때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말라고요. 예? 그잖아. 제가 사라고 하는 가격대는 이미 여기였잖아. 예? 오늘 여기까지 떴는데 사도 돼요? 여기까지 오는다니까요, 조만간. 난 다 가르쳐 들었다니까. 조만간 오는다고 했잖아, 내가. 사든지 말든지 이 마음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이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마음고생을 덜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비. 예. 그렇잖아요? 네. 좀 오시나요? 예, 재밌어요? 예. 이거 알려주면 막 이것만 막 쫓아다녀요, 또 막 사람들. 이쪽이 신나죠. 예.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예. 쫄리고 막. 예. 그래서 이제 재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여기서부터는. 왜 재료 분석이 중요하냐? 팔면 상한가 쳐요, 그냥. 예.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팔면 상한가 쳐요. 환장하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 시나리오. 재료 분석. 예. 제3자 배중 유상증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작전주 얘기를 하면서 재료 분석 몇 개 이렇게 샘플로, 그죠? 네. 제3자 배중 유상증자 AMI로 분석하고 나서 저희가 세오 태클을 먹었다. 예. 동일 패턴, 동일하게, 동일 규모의 예. DSK를 분석을 해서 제가 먹게 해드렸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M&A에 대한 이제 재료죠, 재료. 이노칩이라는 회사 진행 중이고. 관심을 갖는 거죠, 자꾸. 예. 왜?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이런 자료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시간이 제로를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공이죠, 이게. 어떤 내공이냐?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힘들어해?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리거든요. 내공이죠. 네. 내공은 시간이죠. 그죠?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죠.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하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재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버는 게 주식인 거죠. 근데 어떤 재료를 먼저 분석할 거냐, 예, 그런 건 있죠. 필수로 해야 되는 분석. 저는 이제 모든 기업은 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 예. 전 종목. 그러니까 나는 얘부터 분석해야지. 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100%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서죠. 예, 고점 잡기. 최고점에서 이제 팔고 싶은 거죠. 거의 최고점에서. 그 재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대시세 종목의 비밀이라는 책 공부를 또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대시세 종목을 막 분석을 할 때 재료 분석도 하고 재료 분석 이 일부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했죠. 네. 그죠? 잊으시면 안 돼요, 저런 거를. 그게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리고 유사 종목 찾으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 종목을 막 검색하시면 그거 왕초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제 어떤 종목에서 오늘 시점 기준 자 갑니다.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어떤 종목이 오늘도 했을 것 같아요. S맥도 했고 막 했어요. 신영 오라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규모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영 오라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향후 주가가 얼마나 뛸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향후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이 회사의 시총 규모는 얼마나 되고 얘가 50억이라는 돈을 받은 그 의미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 파악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은지 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산정을 하는 게 제가 작전주에서 알려드린 거죠. 작전주 쪽에서. 그죠? 그래서 작전주 쪽에서 재료 분석이라고 하면서 알려드린 게 그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좀 이제 감 잡으시죠? 그래서 제가 AMI를 분석했는데 세오테크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 이 M&A 분석을 했더니 DSK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10배. 그런 식으로. 제가 직접 먹은 건 아니지만 기분 되게 좋죠. 제 지인들이 막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제대로 먹기 시작하면 저도 기분이 좋죠. 그런 얘기가 이 6번 얘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야 띡 쉽죠. 그냥 한 줄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탁 보고 그냥 휙 지나버릴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이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 의미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상 이 내용 파악하는 게 책으로 한 권이라는 거죠. 책으로 한 권. 이 사람도 이 말 한마디지만 이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 한 권이에요. 책이 한 권이라고요. 책이 한 권입니다. 그냥 책. 이 책이죠.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냥 이딴만한 책 한 권. 이 말을 풀어 쓰는 거죠. 이 말을 풀어 쓴 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책 한 권 보시면 이 말을 이제 조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이 관점에서도 하고 저 관점에서도 하고 막 관점을 달리하면서 보조지표도 다르게 쓰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까리하게 그리고 막 이 주식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막 선물옵션 얘기 나오고 막 하니까 뭐 아리까리하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모든 투자는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책이 있었네요. 이 책.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데이비드 드레먼.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통장 깔아, 씨. 매매법 깔아. 까라는 거죠. 책을 썼죠. 저도 이제 책 낼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자기 매매법을 깠는데, 그거로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엄청난 수익률. 저는 워렌 버핏보다도 오히려 이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기 매매법을 깠거든요. 이렇게. 근데 워렌 버핏은 안 깠거든요. 책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분은. 돈이 많으니까. 이분도 뭐 귀찮은, 돈이 이분도 많은데. 이분이 이제 그분을 까요. 워렌 버핏. 너는 뭐,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냐. 네 머릿속에 있는 거 다 한번, 책으로 한번 내봐라.
막 이러거든요. 통장 한번 까봐라. 진짜 네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다 보자. 네 말대로 했는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통장 까는 걸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저 코드가 맞는 거죠. 급등주는 기본적 분석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 분석 앞에서 다 배웠죠. 그죠? 심리적 분석 하자는 겁니다. 예. 심리적 분석 하자는 거고요. 예. 이 안에 있는 용어들 배우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시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죠? 다 넘어갈 겁니다. 슈슈슉 막 넘어가요. 급등주 거래 대상 종목은 저평가 우량주가 작전주가 돼서 테마를 껴서 날아가는 거죠. 왜? 실적이 좋아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평가 우량 주면서 저평가 성장 주면서 작전 주면서 테마주가 돼버려요. 한 종목이. 종목 하나가. 이해되셨어요? 네. 테마도 남북 테마면서 계절 테마면서 정치인 테마면서 막 한두 테마가 끼는 게 아니라 중국에 수출도 하면서 막 난리 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평가 우량주만 하자 개나 줘버리고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평가 우량주가 작전이 껴야죠. 성장주가 아니면 작전이라도 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합니다. 대상 종목은 무조건 얘고요. 얘네들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미 날아간 애들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밑에 있는 애들 위주로만. 이해되셨죠? 네. 이 책 진짜 대단한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세 번째 트라이얼, 세 번째 시도에서 그때 이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첫 번째 볼 때 자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한 달 넘게 이 책 하나 가지고 막 씨름을 했으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제가 책을 한 10권을 읽었는데도 그때도 이 책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0권 넘어가고 60권 넘어가고 막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읽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책이었구나, 이 책이. 근데 너무 어렵게 쓰셔가지고 이분이 이 재밌는 내용을 왜 재미를 빠뜨리고 어렵게만 막 얘기를 하니까 용어도 굉장히 정확하게 쓰시고 막 하니까 이분 마음이긴 한데 좀 쉽게 좀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선택이에요. 그래서 한두 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나중에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책 중에 하나. 화상주의 가치투자. 뭐 주식 이 사람이 이제 투자교실도 운영하고 있다니까 저한테만 배우지 말고 이분한테도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저평가 우량주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다 했고요. 넘어갑니다. 성장주 얘기도 다 했고요. 기준점은 항상 성장주는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무조건 증가예요. 무조건 증가.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만 보지 말고 전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최근 결산 1년짜리, 그래서 작년에도 성장, 지금도 성장, 그리고 전분기도 성장, 계속 성장인 거죠. 그런 거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흑자전환 우량주는 이제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아쉽죠, 이런 거. 날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서. 흑자전환 때문에. 근데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못하죠. 작전주, 이게 재밌죠. 작전주. 재밌습니다. 다 공부했고요. 그죠? 작전주, 테마주 다 공부했죠. 다 넘어가고요. 심리적 분석. 입니다. 오늘 배우실 게 이쪽이에요. 이쪽. 거래량, 매물대와 OBV죠. 매물대와 OBV. 매물대는 뭘 볼 거냐? 몇 계단 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OBV는 뭘 볼 거냐? 3개월 볼 겁니다. 3개월. 매집돼 있는지. 그 다음에 추세선은 뭐 볼 거냐? 경기 지지선이 있는지. 경기 지지선이 없으면 1년짜리 장기 지지선이라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기 지지선이 깨진 흔적이 있어서 신규로 만들어졌으면 단기 지지선은 필수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그 얘기가 이쪽 지지선 얘기고요. 저항선은 6개월 저항선 돌파로 볼 겁니다. 스윙 기준이고요. 1년 저항선 돌파로 볼 겁니다. 투자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급등주에서는 이제 거래량하고 추세선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적 분석이죠. 급등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죠.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페이지, 아까 배운 이 첫 페이지로 쭉 가서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기준을 한 번 더 글로 써놓은 것 뿐이고요. 그죠? 금일반센등정가가 지난 20일간 모든 일본 그래프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거래량 있어야 되고, OBV 상결 매집 돼 있어야 되고, 매물대가 역계단 돼 있어야 되고. 이해되셨죠? 이게 심리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결론이죠. 결론.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요, 항상. 뭐, 내용은 각자 알아서 공부하면 되니까. 내용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재료 분석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심리적 분석. 세팅 값을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팅 값이 이제 기본적 분석도 몇 개가 날아가고, 지금 이제 심리적 분석에서도 이제 막 날아가요. 이렇게 막 제외가 돼버리는데, 제외를 시키고 싶어서 제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조건식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애들 때문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날아가면서 심리적 저점이 아닌 애들이 막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된다? 얘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살까 말까 결정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려요. 이해되셨죠? 네. 막 한 6개월 고생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왜냐하면 심리적 저점이 아닌 데 서서 물려 있는 거죠, 막.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보려고 이제 넣어놓은 조건식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는 뭐 볼 필요 없고,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얘인데, 이 전일 대비 거래량을 보는 거라서, 이게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평소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거예요. 증권통으로. 또는 HTS. 그런 거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일봉전 5봉 평균 거래량이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소 거래량 이제 산출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좀 거래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조건식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좀 있는 애들 중에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뜬 애들을 잡고 싶은 거지, 평소에 거래량이 워낙 없는 애들, 그런 애들 중에 뿅뿅뿅뿅 하는 애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신고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21봉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 21봉을 돕냐, 걔를 보고 싶은 건데, 그 조건식을 이제 제공을 안 하는 거죠, 키움증권이. 그래서 가장 유사한 조건식을 가진 애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사조 시프트가 떠 있는데, 진짜 뜬 거냐, 얘가? 얘는 진짜 뜬 게 맞는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20일 더 부어버렸으니까. 다른 애 볼게요.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도 아니네. 얘는 어떤 거 좀 볼게요. 얘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거의 확실한 이제 시그널이 확 보여지는 애들이고, 좀 떴다 마른 애 좀 볼까요?
자, 얘를 보면 거래량이 392.41%가 떴어요. 그죠? 거래량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빔을 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날 이 쇳덩어리에 이제 탁 빔이 이제 튕겨서 나가는 거죠. 여기서 죽어버리는 신호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얘는 급등주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종가가 지금 1.65% 떠 있거든요. 1.65%. 예, 종가가. 예, 저조건식에서 마저 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왜?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예, 앞으로 갈게요, 다시.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최소 3% 이상의 장대 양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얘가 아니면 얘라도 돼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얘는 거래량이 최소 200%거든요. 근데 얘는 심리적 저점에서 여전히 발생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지난 5일 봉의 시가와 종가보다는 높은 현재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이 조건식. 하나, 둘, 세 개. 네, 이 조건식이 5%, 300%, 21봉에서 3%, 200%, 5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 조건식이 어떤 거냐? 급등 가능한 이 조건식이에요. 이쪽 조건식. 5일. 네, 5일이 먼저거든요. 왜 5일인지는 이제 나중에 배우시고요. 왜 20일인지도 네, 좀 한참 이따 배우세요. 자, 지금 배우시는 거는 이 급등주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으로 이제 집어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요걸 배우고 계신 거죠. 이 부분 조건식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얘기하는 그 조건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몇 개가 이제 제가 보는 눈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영문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문 세팅을 해드려도 이 엑셀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만들어내거든요, 스스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직은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엑셀을 만들어서 구분을 하잖아요.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분홍색이고 뭐 흰색이고 그레이 처리해버리고 파란색이고 막 이런 구분을 하고, 어떤 거는 거래대상 종목에 편입시키고 어떤 거는 아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정도가 실력이 되려면 이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셔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보실 텐데, 다 보셔도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근데 뭐 주식으로 월 그래도 한 300 이상 벌려면, 200 이상 벌고 300 이상 벌려면 대학은 나와야 되잖아요. 대학교 뭐 전문대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문대 과정이 그죠? 7과목 배워요. 7과목 기본이. 그럼 책이 7권이에요. 한 학기당. 그러면 1년에 14권이거든요. 14권. 2년제를 갔다 그러면 14권이 2배, 28권이 돼버려요. 그죠? 28권을 시험 기간이 있어요, 또. 대학교는. 시험 공부하듯이 하셔야 2, 300을 벌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라도 벌려면 책을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최소한의 책을 제가 이 교재 각각에 여기저기다 막 넣어놨죠. 제가. 제 모든 교재 안에는 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책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영몽전, OBV. OBV는 제가 70지표.
70일,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큰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OBV를. OBV를 만든 사람도 70일은 봐야 된다. 이 지표가 몇 년 됐다? 50년 됐다고요. 50년. 지금 2016년 4월 달인데 2년 전에 타기하실 때까지 50년을 쓴 지표예요. 그분이 여전히 OBV 70을 주장하세요.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50년 동안. 엄청난 거죠. 거래량. 얘기 다 끝났죠. 거래량 비율 다 얘기했고요. 평균 거래량 얘기했고요. 신고가 얘기했고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다 이제 신고가 다 얘기했고요. OBV 공부는 좀 이따 할 거고요. 바로 나오네. OBV 여기서부터는 이 OBV가 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잠시 쉬고 갈게요.